네, 혹시 주차 등록을 못 하신 분은 퇴장하실 때 입구에서 주차 등록을 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가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시청 중회의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득 찼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위기의 민생경제 대전환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하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특례시 그리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 수원시 상인연합회,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위기의 민생경제 대전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재식 수원특례시 의회 의장님 환영합니다. 장정희 수원특례시 의회 기획경제위원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충환 전국 경기도 상인연합회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사 주최 기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정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언론인클럽의 이중배 인천일보 경기본사 사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극렬 수원시 상인연합회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철재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뒤쪽에 계시네요. 네. 네, 다음은 주재 강연자와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되시죠? 이진우 기자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주환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전략사업본부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종진 수원특례시 경제정책국장님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125만 시민과 함께 정말 시민체감 수원 대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계십니다.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님 환영합니다. 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예를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한 이 토론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를 정해 듣는 시간입니다. 수원특례시의 긴급 민생 경제 안정 대책 TF 단장이시고요. 그리고 또 125만 수원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2025년입니다. 그러시죠? 네, 작년까지 어지러운 정치 혼란, 또 공항 참사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또 덕분에 우리가 오늘 토론하는 민생 경제가 최악의 길로 걸어갔지만 2025년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마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다 모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12월 12일 날 긴급하게 제가 29분의 중소기업 대표들, 소상공인 대표들, 또 전통시장 대표들 등의 많은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거쳐서 긴급하게 민생경제 대책 발표를 그 다음 날 했었는데요. 주로 골자는 지역화폐를 우선 2배 이상 더 진작시킨다.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에게 이자율 감면을 대폭 더 늘린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작년 규모보다 더 늘리겠다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역화폐는 지금 눈에 보입니다. 1월 달 100억을 마련해서 1월 1일 날 출시를 했는데 벌써 오전 12시 가까이에 100억이 다 소진돼 버려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1월 6일 날 다시 24일 날 50억을 더 1월 달에 발행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와 기업 지원은 그대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회복의 진작이 전혀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정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여러 기관들이 함께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수원시정의 파트너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님과 장정희 우리 기획경제위원장님, 또 경기언론인클럽 최윤정 이사장님,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님, 또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이준우 기자님, 또 인천일보 이중배 사장님, 소중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김재욱 회장님을 비롯한 소상공인 또 상인연합회 중소기업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좋은 말씀 또 좋은 언론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월 10일 긴급 민생경제 대책 회의를 하고
다음 날 특별경제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지방 정부로서 해야 될 일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을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발표한 내용들이 충분치가 않다고 생각돼서 여러 가지 구상을 오늘 경제정책국장님이 저희신 나름대로의 대책을 준비했고요. 또 두 기관에서 여러 의견을 좀 주실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들으시고 손에 잡히고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또 회의를 해서 민생 회복을 위한 대전안에 선도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민생 경제를 걱정하시고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근본적인 대전안의 해법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처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단의 경제대책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지방정부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앙정부는 큰 그림만 그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만 매달려 그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구하자는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원시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과 수단을 발굴하고 특히 시민들한테 체감이 돼야 됩니다. 체감이 되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창의적인 시각과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좀 뛰어넘는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술자리에서 또 혹은 식사 자리에서 이런 거 하면 어때 저런 거 하면 어때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기회가 되시면 말씀을 주시면 거기서부터 창의적인 게 나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지혜와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가 실천 가능한 회복의 희망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수원특례시 의회 의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수원특례시의 의장 이재식입니다.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협을 위한 토론을 함께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이진우 기자님, 최종진 수원시 경제국장님, 조한서 경기도시장 상권진흥회 사업본부장님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가 한데 올려질 이번 토론회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원특례시의회 또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론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한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좋은 토론회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당부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윤정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님을 앞으로 모시고요.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중부일보 대표이면서 언론인클럽 이사장 최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토론회가 개최된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토론회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면서 인사말 준비한 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수원시가 아마 선제적으로 작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원페이와 관련된 부분들의 정책을 발표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오늘 이 토론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제적인 조치에 의해서 경제적인 활성화, 또 시장 상권, 골목 상권,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규제를 얼마만큼 철폐할 수 있을까, 또 완화될 수 있을까,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제를 얼마만큼 살려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또 시장으로서의 철학,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경제적인 포럼을 진행하려고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포럼을 준비해 주신 우리 이재준 시장님과 또 이재직 의장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는 늘 희망이라는 꿈을 갖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꿈을 안고 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희망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아마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아마 수원시가 먼저 시작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정책적인 제언, 또 포럼의 어떤 시작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통해서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원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포럼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희망을 얹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수원시,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경기도, 또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이 기대하면서 언론도 같이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어렵지만 저희들이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책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수원시의 오늘 토론회가 아주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민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님 앞으로 모셔서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장상권진흥원과 같이 이제 주체로 이렇게 하게 됐던 계기는 정말 우리 그 이재준 수원 특례시 시장님께서 이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이런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같이 함께 하자고 이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흔쾌히 저도 이렇게 함께 하기로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이렇게 뭐 사실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만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 이제 위기에 대전한 토론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수원시에 계신 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어떤 큰 희망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올해 그러한 상황에 맞추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충환 회장님도 계시지만 그 소상공인 그리고 그 상인연합회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한 이제 통큰세일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그 예산도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돼서 올해 진행이 되고 또 경영환경 개선 사업도 10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서 여러 가지 이 예산을 그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이 그분들의 어떤 경제를 확 살리거나 어떻게 정말 좋아진다는 말을 들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우리나라 경제에 밑불은 꺼트리지 않는 그러한 역할은 이 기관이나 강공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준 수원 시장님과 함께 또 저희 경상원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또 연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하시자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협력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좋은 이 발표의 토론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협력의 말씀, 네, 그리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의 축사를 좀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일보 이중배 사장님 오셨는데요. 짧게, 네,
꼭 이렇게 청해 주신 분이 계셔서 네. 네. 네,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 제목같이 위기의 민생경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기원하고 열심히 저희도 경제 발전을 위해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의 희망과 어떤 소망이 한데 모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토론회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잠시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들고 계시는 언론 기자님들, 촬영 기사님께서는 앞으로 남아주시면 되겠고요. 사진 촬영은 정면 보시고 한 번 하시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서 측면을 향해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자료집 뒷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문구를 자 얼굴 아래로 네 가슴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시고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이쪽에 지금 네. 취재 열기가 대단합니다. 네. 자, 정면 보시고요. 활짝 한번 웃어 주십시오. 우리 희망을 품는 미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손에 들으시고 오른손 화이팅 하나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을 담기 위해서 측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측면에서 네 계속 웃고 계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역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중회실의 구조상 이렇게 전체가 다 잡히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위해서 세 분의 강연 및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진행을 해주시는 네 정리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약 20분 내에 주제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진우 기자님 앞으로 모셔서요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뭐 제가 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만큼 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뭐 길지 않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왜 모이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뭘 궁금해하실까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체로는 도대체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럼 뭘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 정도가 항상 맴도실 것 같은데요. 원인 파악을 제대로 좀 하고 있으면 좀 더 현실적인 솔루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솔루션은 더 지혜 있는 많은 분들이 만들어 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요즘 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20분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통은 경제를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게 현실 경제와는 상당히 서로 다른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항상 경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이긴 한데요. 만약 외국인들이 경제를 좀 아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 경제가 좀 어렵고 내수가 어려우니 우리 뭘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민으로 이렇게 모여서 내수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지라고 하는 이런 토론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배경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아이고 저분들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는 다른 나라와는 특히 더 달리 수출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나면 되게 허탈하기도 한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구팀으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기 축구팀인데 멤버 중에 손흥민이 들어 있는 거예요. 조기 축구회인데. 그러니 얼마나 잘 성적이 좋겠습니까? 그냥 손흥민과 한 10명 정도의 뭐 나름 공좀 차시는 동네에 축구 선수들이 모여 있는 그런 나라다. 우리의 경쟁국가 다른 나라들은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조기 축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하는 축구 대표팀은 성적이 나쁘면 왜 나빠요? 손흥민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쁜 거예요. 이기면 왜 이긴 거예요? 그냥 손흥민이 그날 잘 뛴 거예요. 그게 나쁘냐 좋으냐를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좋은 점은 우리 실력보다 더 성적이 좋아요. 나쁜 점은 손흥민 컨디션 따라서 너무 분위기가 달라져요. 나머지 10명의 스타팅 멤버가 사실은 할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는 또 손흥민에 대한 약간 또 질시도 있고 고맙기도 하고 조금 좀 질투나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경제 뉴스를 바라보시고 경제 소식을 들으실 때 세계 경제와 우리의 수출과 우리 수출의 요 왼쪽 표에 보시면 그 최근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먹여 살리는 나라인데 반도체 수출 왼쪽 표가 보여주듯이 반도체 수출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 이제 미국의 그 영향력 의존도 관계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매우 거칠게 요약하면 미국 경제 어떤지 그리고 반도체 경기 어떤지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상당 부분을 그리고 우리의 내수가 좋고 안 좋고까지도 꽤 많이 영향을 주는 그런 경제 구조다. 그런데 손흥민의 기숙사가 우리 수원시에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삼성전자가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는 다른 대한민국의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수출 기업들이 뭘 좀 어떻게 애로를 느끼는지에 대한 생각을 왜 안 하시겠어요? 하고 있는데 좀 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실제로 효과가 더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라는 얘기 많이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문제고 인구 구조가 문제고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 있고 특히 고령화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정해진 미래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보십시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꽤 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인구 구조는 비슷하게 갈지 몰라도 산업 구조, 경제 구조는 다릅니다. 일본은 내수 중심의 나라예요. 1억 5천만 정도의 인구가 되면 우리나라도 될 텐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수출을 잘 하는지에만 달려 있어요. 고령화 물론 영향이 왜 없겠습니까? 있다면 고령화되는 인구가 수출을 과거처럼 잘 할 수 있나? 그런 고민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고민인 거지. 고령화 그 자체가 소비 성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내수 경제를 잘 못 살려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건 보통 이제 다른 내수 중심의 국가에서는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경제를 판단할 때는 그 포션이 좀 낮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왜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을 내실 수 있고 하나 두 개의 원인은 아닐 겁니다. 매우 복합적인데 실제로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 제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계 부채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가계 대출 잔액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건데요. 금융당국이나 한국은행 총재가 이 그래프를 보면 아유 다행이다 우리나라가 좀 이제 살만하다 아유 좀 숙제가 해결됐네 라는 그래프로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2021년, 22년, 23년에 가계대출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어요. 24년도 데이터는 없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수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게 참 딜레마인데 가계 대출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이 발생을 하면 대출은 은행에서 받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 돈은 예금한 돈, 누군가의 예금이 그냥 우리가 대출로 써서 시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예금을 했으니까 시중에서 돈이 잠깐 숨었겠죠? 그 숨은 돈의 일부를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시중으로 흘러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통화, 새로운 돈이 창출되는 겁니다. 대출은.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숫자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데 다 합치면 대략 한 6,000조쯤 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를 다 합치면 대충 한 6,000조쯤 돼요. 그게. 그 돈이 그 돈이라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즉, 아유, 우리나라 대출이 너무 많고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야. 문제죠. 왜 안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반으로 줄이자라고 하는 순간 3,00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라진다는 건 우리 모두의 주머니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출과 부채라는 건 한쪽으로 보면 이거 부담스러운 거기도 하고 마치 그 여러분 앞에 본 제 뱃살 같이 의사한테 보여주면 아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빼세요 라고는 이야기하겠으나 여기 있는 지방 갑자기 없애거나 줄어들기 시작하면 제 건강도 그리 좋아지지만은 않아요. 물론 아주 정상적이고 매우 그 탄력 있는 경제라면 부채가 늘지 않더라도 뭐 활발하게 경제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돈의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이게 잘 안 도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이제 현실과 연결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 가계 부채라고 하는 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냐면 우리나라는 집값, 아파트 값에 대해서 그 민감도와 예민도와 그 정치적 인화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나오는 경제 뉴스를 많이 읽어보는 직업이라서 보는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집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 마치 주가가 오르거나 유가가 오르거나 또는 뭐 금값이 오르는 거랑 유사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꼭 똑같지만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의식을 느끼는 분들은 아이고 이러면 임대료가 올라가겠네. 그러면 그 렌트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힘들어지겠네. 얼른 렌트가 올라가기 전에 그 월세를 안 올리는 정책을 좀 만들어 봐라. 그런 쪽으로 이제 여론이 도는데 우리나라는 집값이 오르면 저 올라간 집값의 범인이 누구냐? 저거 집값 빨리 잡아라. 라는 쪽으로 정책의 물꼬와 여론이 흘러요. 그러다 보니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집값이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보고 왜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잡아야 되는 뭔가로 항상 생각하고 규제하고 하다 보니 다소는 과도하게 이 가계 부채에 대한 어떤 민감도와 정책의 예민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5분 동안에는 우리나라가 가계 부채가 문제다라고 우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를 고치고 줄이고 해야 되는데라는 말은 옳지만 그걸 빨리 너무 급하게 줄이려고 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을 지금 과도하게 감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그 가계 대출이 쭉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딱 보면 아시겠죠? 초록색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초록색 그래프가 뭐냐면 전세 대출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전세금은 그냥 부모님이 뼈 빠지게 모은 돈 아들 딸 장가갈 때 대주는 그게 전세 대출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부모님 돈 잘 안 건드리고 그냥 전세 대출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늘어나는 대출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비교를 해서 가계 대출이 많다, 가계 부채가 많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대출이 전세 대출이에요. 전체 가계 부채의 한 4분의 1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 4분의 1은 그냥 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 중에는. 왜냐하면 가계 부채가 해롭고 나쁜 이유가 부채는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니 특히 이자가 자꾸 나가니 그로 인해서 소비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걱정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 대출은 이자가 나갑니다. 안 나가는 대출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세 대출의 이자가 나감으로써 월세가 안 나가잖아요. 다른 나라는 가계 부채가 적어요.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많아요. 전세 대출 때문에. 그런데 다른 나라는 가계 부채는 적지만 월세를 지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는 많지만 이자를 지출하면 돼요. 그러니 적어도 전세 대출에 관한 한 다른 나라도 월세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냥 독특하게 우리나라는 대출 받아서 이자 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집 빌려서 월세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그거인 건데 우리는 이걸 합산해서 비교해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한 30% 정도 가계 부채가 많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 가계 부채에 대한 부분인데 이 가계 부채 중에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특성은 다른 나라들은 주택 구입을 위해서 가계 부채를 일으켰습니다라고 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나라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집 살려고 빌리는 부채가 있기는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 그 말은 다른 이유로 가계 부채를 이끌어내는 이유가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과 GDP 대비 가계 대출 비율을 보면 부동산 가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뭐 그리 높지는 않은데 유독 가계 대출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프가 모두 다른 이유로 가계 대출이 나가고 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가계 대출 때문이 아니라 가계 대출은 다른 이유로 나가고 있고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가계 대출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계속 집값이 오르는데 범인을 찾아야 돼. 그 이유는 가계 부채야. 가계 대출 눌러야 집값이 잡혀 하는 것 때문에 가계 부채를 계속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규제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DSR 규제를 하면서 만기 기간 동안 30년이 넘으면 안 되죠. 30년 동안 빌린 돈의 원금까지 모두 갚으라고 하는 규제인 건데요. 갚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내수가 안 풀리는 가장 큰 이유까지는 모르지만 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사람들이 집을 사면 이자만 갚으면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집을 사면 원금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 원금을 뭐 조금만 갚다 가라는 게 아니라 빌린 돈 원금 전부를 30년 만에 다 갚으라고 하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 나가면 이자는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나머지 120만 원이 원금 갚는 거예요. 그게 한 3, 4년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자만 갚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는 취지야 왜 모르겠어요. 가계 부채를 좀 줄이고 싶죠. 뱃살 줄이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뱃살 줄이고 싶다고 해서 나 오늘부터 아침 안 먹어. 저녁 샐러드만 먹고 그냥 할 거야. 나는 뱃살 줄이는 게 나의 삶의 목표의 넘버 원이야라고 하는 순간 이제 저의 직업도 이제 뒷전이 되고 오늘같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받아도 아유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이러고 있고 그러면 제가 잘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원시 차원에서 뭘 어떻게 할 수는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그러다 보면 이제 대출 수요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어디서 이제 자금을 인젝션 해주는 정책보다는 대출과 관련한 그런 정책들의 고민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가계 대출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대체로는 가계 대출이 그냥 가계가 빌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가계 대출의 상당 부분은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돈이 필요하면
다른 나라는 자영업자들이 돈이 필요하면 도대체 어디서 돈을 구하지라고 하면 대개는 지인들한테 빌리든가 가족들한테 빌리든가 그런데요. 그 나라 문화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체로는 다 금융권을 해서 해야 돼서 부채가 이렇게 많다. 그런데 이 많은 부채를 지금 어려울 때 이렇게 조이고 있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시간 관계상 예. 다른 이야기를 다른 주제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앞부분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예. 자, 좀 앞으로 한 2페이지만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한 번만 앞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큰 그림인데 이건 한번 재미있는 그 그래프라서 조금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총 부양비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별건 아니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처럼 경제 활동을 하는 어른들은 집에 가면 애들도 부양해야 되고 또 노인들도 부양해야 되잖아요. 즉 이런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그 나라에서 애들과 노인들,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를 얼마나 부양하느냐라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면 마음 편하고 좋은 거고, 그죠? 높아지면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고령화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행히 애들이 별로 안 태어나면 당장은 좋아요. 미래는 조금 암울하긴 한데 뭐 그럼 부모님만 모시면 되니까 이제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개념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저 왼쪽에 이 왼쪽에 여기는 97년쯤 95, 6년쯤 되는 여기가 뭐냐면 일본의 부양비가 증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증가하냐면 대략 2017년부터 대략 한 8년 전부터 부양비가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이제 인구 구조에 따른 경제 부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일본 조금 먼저, 그 다음은 우리.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서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부양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인구도 뭐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거나 부양비가 늘어나기 시작하거나 비슷한 시점인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정부의 예산을, 즉 국민의 세금을 이제는 골고루 다 뿌려주기가 어려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거둔 세금을 골고루 나눠줘서 골고루 균형 발전을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야 하는 당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우리 어렵지만 그걸 열심히 해야지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부양비가 늘어난다는 건 납세 기반이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가 차원 안에서도. 그러다 보면 생기는 가장 큰 변화가 이제는 골고루는 다 못 뿌려드립니다. 골고루 못 주는 이유가 예산이 돌아가다 보면 이제 수원시에서도 느끼게 되실 텐데 사회 간접 자본과 사회 인프라를 유지하고 새로 만들고 하다 보면 비용이 당연히 드는데요.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비가 늘어나면 그 1인당 소모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새로 뭘 만들 거는 당연히 꿈도 못 꾸고 기존의 인프라를 유지하는데도 다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 보일러는 약하고 집은 추우면 방 하나만 보일러 틀고 다 안방 와서 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곧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꼭 뭐 예외가 아닐 수는 없겠습니다만 논리적인 귀결이자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거주하고 사는 것이 당연히 노동 생산성과 서비스업 생산성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모여 있어야 당연히 손님도 많고 그럴 테니까 이게 도시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약간 흩어져 있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 이 고민이 그냥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벌어질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도시들이 우리 지금이야 당장 내수 경기 살리는 것도 꽤 문제고 합니다만 왜 이 고민을 하냐면 이 내수 경기가 잘 안 돌아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는 우리는 약간 심리적으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건설업입니다. 그 건설을 통해서 뭔가 사회 인프라를 만들고 주택을 새로 짓고 새로 입주하고 이사 다니고 하는 과정에서 쓰는 돈들의 규모가 상당히 많고 그 돈이 도는 것이 꽤 중요한 그 소득의 흐름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이유로 최근에 몇 년 동안의 그 고금리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건설 경기가 꽤 이제 죽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수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 3년간의 내수의 문제는 건설 경기의 문제, 또 하나는 이제 가계 부채를 조이는 정책에 따른 소비가 어려워지는 문제.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이제 종종 참고가 되니까 보는 건데 특히 도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낡은 건물들이 많아지고 낡은 주택들이 많아지니까 다시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외곽에 또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거나 새로운 그 공간을 만들어서 새로운 건물들을 지어 오르는 방식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쪽이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용적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질 거다. 뭐 몰려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 말은 역시 그 서울의 용적률이 너무 이제 포화돼서 서울에선 살기 어렵고 전부 이제 외곽으로 퍼져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경기권이나 뭐 충남 북부 쪽에서 존재하던 그런 도시들이 앞으로 이제 몇 년간은 이제 대도시의 용적률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가 제가 오늘 이것만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가죠. 이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참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이 가끔씩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이게 제안을 하고 우리 선택을 해야 될지가 상당히 어려운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이 되게 잘 나가는 나라잖아요. 미국은 왜 잘 나가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슈퍼파워이기도 하고 뭐 기축통화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조차도 훨씬 더 많이 우리나라보다도 많이 나오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정도입니다. 왼쪽이 미국의 부도 기업 건수이고요. 이건 우리나라의 부도 기업 건수입니다. 그런데 뭐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는 한동안 이제 부도 기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을 만큼 계속 이렇게 이제 연명하고 그러고 있고 미국은 그렇지 않죠. 이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합니다만 어떤 기업이 계속 살아있고 계속 존재하고 계속 유지되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니면 웬만한 기업은 창업했다가 자꾸 흡수되고 주저앉고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재창업하고 또 새로 또 주저앉고 그런 활발한 생태계가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인지는 이 두 그래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기적으로는 창업 자체가 지금 어려운 분위기라면 지금 창업해 있는 여러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을 살려내는 정책도 함께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거의 경쟁력을 제대로 회복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그 생태계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망하는 기업들은 빨리빨리 망하고 그 대신 사회 안전망이 그들을 흡수해서 다시 재창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다른 중심축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수 침체 이유, 국내 경제의 동향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해주신 우리 이진우 기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자님의 설명을 듣다가 안도를 했다가 또 갑자기 또 걱정이 됐다가 막 정말 경제는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이어지는 발표입니다. 다음 발표는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수원시 정책 대응을 주제로 수원특례시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최용진입니다. 이준우 기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송인답게 말씀하셔갖고 저는 공무원처럼 하겠습니다. 위기의 민생경제 극복을 위한 수원시의 일상적인 업무는 빼고 확대되는 정책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수원기업 세비펀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100억 원을 투자해서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2차 수원기업 세비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는 2023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수원기업 세비펀드 100억 원을 투자해 3,149억 원을 조성해서 수원판 IL데이, 매울 벤처포럼, 투자 네트워크 등으로 많은 기업의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투자된 금액과 투자 검토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수원시 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 약정액이 조기 투자 완료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차 수원기업 세비펀드를 만들 예정입니다. 유망 벤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수원 특례시가 투자받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재준 시장님께서 정부에서 처음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 경제대책 브리핑을 통해 수원페이의 역대 최대 규모 발행을 발표했고 2024년 대비 2배 이상인 2025년도에 총 411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전 한도는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센티브는 6%에서 10%로 확대하였고 소비 진작을 위해 설 추석 명절에는 1월과 10월은 인센티브를 20%로 늘렸습니다. 1월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된 100억 원은 새해 첫날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 속에 조기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50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설 명절이 시작하는 1월 24일 09시부터 인센티브 2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은 수원 지역 내 업소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연매출 12억 원 이하의 제한 기준을 30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수원페이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불편사항 1위가 가맹점 부족이었던 만큼 가맹점이 확대되면 대규모 점포와 킹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을 제외한 대부분의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수원페이 확대 발행에 호응하여 상인들도 나섰습니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원페이 결제 시 최대 10%를 할인해드리는 텐텐 이벤트를 하겠다는 소상공인이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원페이 가맹점 중 텐텐 이벤트 참여 점포에서 결제를 하면 소상공인 자체 할인 행사로 10%를 할인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수원페이 인센티브 10%와 함께 시민 여러분께서는 최대 20%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자주 해당 업소를 이용하게 되고 이는 소비 활성화와 물가가 같이 잡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텐텐 이벤트 참여 점포는 수원시 홈페이지 및 경기 지역 카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민생경제 회복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착한 선결제를 통해서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이 먼저 1월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시 본청 사업소 구동까지 전 부서와 수원시내 협력기관 및 유관기관 모든 직원들이 자율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원시 공직자는 복지 포인트 중 수원페이로 지급된 20만 원을 적극 활용해서 동참하도록 하겠으며 착한 가게업소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선결제를 통해서 재방문을 약속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고금리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서 수원시 특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3천억 원의 동행 지원 사업을 대출금리 2.5%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수원시만의 특화 수출 지책으로 추진 중인 원스톱 수출 간소화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중소기업이 편리하고 안전한 수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국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시 산업단지인 수원 델타플렉스 입주기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입주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입주기업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등 지원 사업을 기존 3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해서 매년 60개사 이상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입주기업 노동자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도 48개사 100명으로 확대해서 출퇴근이 어려운 노동자들이 기업과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존 평행 주차에서 사선 주차로 변경해서 도상 주차장 100면을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경제 위기 속 고용 부담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많아짐에 따라서 종사자 수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2025년도 신규 채용 인력을 채용 시에는 1인당 최고 300만 원을 지급해서 연간 10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여성 인턴 채용 후 정규직으로 12개월 이상 고용을 하는 기업에 추가 지원해서 여성 구직자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을 발굴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의 참여자 수를 120명으로 증원하여 집에만 있던 청년이 취직과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겠습니다. 수원시 일자리센터에 기업 인력 애로 해소 지원반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수원 델타플렉스는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로 도지사가 노후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을 수립해야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례시장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 기반을 마련해서 수원 델타플렉스 내에 다양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장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이 수도권 지역으로 복귀할 경우에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수원시 등 과밀어채권역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 희망 시에 수원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어디든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제 지원과 제도 개선 사항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우리시는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최대 1년까지 실시합니다. 성실하고 영세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최대 3년까지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 조항에 신설해서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되도록 하는 내용을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서민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득세 하위 3개 과세 표준 구간을 확대 개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비해서 물가 상승이 더 커서 실질 소득은 줄었음에도 소득세 증가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실질 소득에 맞게
하위 3개 과세 표준 구간의 확대 조정이 꼭 필요하므로 개정 건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도록 건의하고, 중소기업 여건상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요건이 완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연구원이 연구 개발 업무를 전담 시에만 세액 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서 타 업종 중복 시에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수원 특례시는 이재준 시장님을 선장으로 시급한 민생 경제를 살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수원은 어떤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자체 평가, 앞으로 향후 든든한 보완 계획에 대해서 정말 그 지역경제과장, 기업 일자리 정책과장을 거치신 베테랑 공직자답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의 주제는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주한서 전략사업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앞서 두 분께서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민생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원인도 좀 처방해 주시고, 또 수원시 전체의 어떤 그 시민들 포함한, 소상공인을 포함한 정책 과제들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저희 소속이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그런 대안들 몇 가지 제시하는 것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지난해 말 보도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 비중이 63년도부터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20% 이하, 19.7%로 내려갔다고 하는 통계도 있었고요. 또 연체율이 높아진다,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징조들,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 징조들이 많이 통계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회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43개 생활 밀접 업종의 총 매출은 2018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저 좌측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매출이 전년도 3.3% 증가한 26조 5,400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전년 대비 8.3% 증가한 5조 481억 원이고요. 또 그 밑에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전년 대비 9.5% 증가한 3조 157억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증감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대체로 전통적인 소매업들,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제 영위하고 있는 업종들은 많게는 15%까지 매출이 감소한 상태입니다만, 전반적인 전자상거래 업종의 매출 증가로 인해서 18년 이후 작년도까지 매출은 전부 지속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오프라인 시장이 위축되는 동안에 간편 결제나 빠른 배송 등으로 온라인 쇼핑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은 경쟁력 강화와 매출 향상,
또 지속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경기도 소상공인의 생존율 추이입니다. 1년 생존율은 전체 업종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과 비교할 때 7.1% 낮아진 수치를 좌측표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5년 생존율을 보시면 경기도 전체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2021년과 22년, 23년을 보시면 약 4% 정도와 생존율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19년도 그 팬데믹 이전의 생존율을 보시면 무려 16.5%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후의 생존율은 55.7%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또 수원시의 경우에 이제 점포 수로 이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개업 수가 22년도에 19,800개소에서 24년도에는 17,600개 업소로 11.1%가 감소를 했고요. 폐업 점포는 보시는 대로 10,000개소에서 16,000개소로 64%가 증가했습니다. 또 이제 수원만 놓고 봤을 때도 22년 개업 수는 1,760개고요. 24년에는 1,800개소로 4.4% 소폭 증가했습니다만 반대로 이제 성남이나 고양, 용인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폐업의 경우에도 수원이 961개소에서 1,552개소로 62%가 증가했고 여타 도시들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나 소비지축 이런 것들이 다수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상세의 지표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25년도 가계 소비 지출 전망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53%가 올해 소비 지출을 24년 대비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거는 1.6%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올해도 경기 침체 및 소비 감소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고 가운데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사업체 운영에 가장 큰 애로 사항들을 설문을 해봤습니다. 45.6%가 경쟁 심화, 그리고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의 고정 비용 상승과 상권 쇠퇴를 가장 큰 경영 애로의 이유로 답하고 있고요. 여기에 민생경제 회복에 대안이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영 안정, 그리고 제목이 잘못됐는데요.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리고 매출 증대와 지속 성장이라는 4가지 키워드로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 자료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앞서 그 소상공인 매출액 추이에서 설명드린 대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정책에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이라든지 하단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온라인 판매 지원 등 온라인 창업부터 성장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한 5년쯤 전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최근 정책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수원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그 수원페이를 통해서 매출 증대를 위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계시는데 저희 그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에 6개의 골목 상권 상인회들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6년까지 25개의 골목 상점가를 추가로 이제 지정하시기로 하셨는데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 어느 시군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계시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전체 그 예산의 5분의 1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통큰셀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올해의 워낙 관심도 많고 성과도 좋은 측면이 있어서 10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250여 개의 전통 시장과 400여 개 골목 상권 그리고 소상원 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축제나 전시 공연 등과 연계하는 판촉 행사를 지원하고 또 상권 자체에 마케팅 할인 행사, 경품 이벤트, 문화 공연 등의 행사를 지원하는 등의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 특색에 맞게 적합한 행사를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인접한 상권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아직 하반기 시행했던 그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반기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전년 대비 KB 카드 매출을 분석했습니다. 전년 대비 전통시장의 경우는 2.3%, 또 골목상권에는 전월 대비 4.9%의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는 걸 분석이 될 수 있었고요. 이거는 투입 예산의 한 120% 정도의 매출, 1,200%죠. 1,200%의 매출을 거둬들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억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한 1,200억 정도의 경제 효과, 여기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제외한 부분입니다만 그 매출 상승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원 특례시가 시행하고 있는 세빛 세일 페스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경상원과 같은 기간에 진행할 수 있다면 시민 참여 등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그 4월과 11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경상원의 주요 사업들은 부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뒤에 이 사업도 이제 100억짜리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점포 환경 개선이나 시스템 개선, 제작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수원 경기도와 시장상권진흥원이 수원특례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그리고 지속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한서 전략본부장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금 현황과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의견 수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정 패널의 의견들 그리고 또 건의 의견 그리고 청취가 약 한 30분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진행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님께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지루하셨죠? 강의 들으면 늘 졸려요. 졸았죠 지금? 손에 잡히는 경제 MBC에서 늘 진행하시는 우리 이진우 기자님이 오셔서 아주 쉽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좀 답답하네요. 그래서 어떡하자는 얘기죠? 또 우리 최종진 국장님이 뭐 대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걸로 될까? 물론 저하고 엄청나게 토론을 해서 만든 겁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조한서 우리 본부장님도 소상공인 얘기를 했지만 저거 말고 또 없을까?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기업에서도 오셨고 또 전통시장 최국열 회장님을 이하 우리 이충환 회장님 전국을 떼어대는 회장님 전국을 목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좀 주세요. 우선 몇 분이 좀 정해진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분들 세 분 얘기를 좀 듣고 여러분들 그냥 무작위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의회 장정희 기획경제 가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도망가려고 그랬죠.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네,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창의적으로. 여기로 좀 나오실래요? 예, 카메라가 있는 모양입니다. OBS가 나왔습니다. 잠깐.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입니다. 네. 저도 시장님 못지않게 그 기획경제위원회를
이제 맡고 있다 보니 고민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 현재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은 어렵다는 얘기 위에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가지고 너무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도 버텨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또 수원은 또 잘 견디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는 있는데, 특별히 이제 시가 하고 있는 그 정책들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골목형 그 상점가들 이런 곳들도 다 같이 이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좀 모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제일 먼저 왜 마이크를 드렸냐면 여기서 좋은 의견이 나왔어요. 그게 예산이 동반돼. 그럼 무조건 밀어주실 거죠? 예. 밀어드려야죠. 예. 네. 여러분 약속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회가 가장 큰 역할은 집행부가 시민들과 의견을 나눠서 야 저깁니다. 그런데 돈이 좀 드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 군소리 하지 말고 또 시비 걸지 말고 태클 걸지 말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 김재욱 회장님, 예, 마이크 한번 드리실래요? 네. 이 중소기업 얘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상공회의소 회장 지금 연임차 하고 계신데. 고맙습니다. 저기 수원 상공회의소 회장 김재욱입니다. 수원 상공회의소는 창사가 117년 됐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있다가 도태도 되고 또 큰 기업들도 계셨다 나가셨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소를 안 잃어버리려고 외향권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기업이 다 아시겠지만 많이 스피드가 생겼잖아요. 이준호 기자님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거시적으로 보시고 그러는데, 규제 개혁은 기본이고요. 금리 인하도 상당히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은 지금 4.25%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지금 저희는 3%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수출이 안 되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수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규제를 좀 이제 시장님이 발을 걷고 이제 좀 한번 금리 규제 그다음에 스피드를 내주셔서 기업인들에게 이제 좀 활성화시켜 주시겠다 이런 포럼 같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 처음입니다. 이런 사례가 겉으로 이렇게 뒤에서 말로만 했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처음 있는 거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대한상의에 질문을 해서 이제 최태원이가 회장이시니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게 있냐 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첫째는 규제가 행정이 원스톱 원서비스로 가야 된다. 하나를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금리는 금융권에서 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좀 우리가 호소를 좀 드려야겠죠. 세 번째는 기업이 지금 이렇게 10개, 15개, 20개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저희가 한 1,300개, 1,200개 정도 됩니다. 수원이. 근데 그분들에게 그 수원 페이를 상여금으로 줘서 그 돈이 수원시로 이게 순환되게끔 해서 경제가 좀 살아나는 그런 건 좀 많이 우리 저기 원영도 사무처장님도 제안도 주고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언론인 대표님도 계시고 우리 최은정 대표님도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부탁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님도 물론 경찰에서 해결할 건데, 우회전 좌회전이 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파란불에 사람이 없을 때는 차가 진행을 해줘야지 이게 경제에 관련하고 가성비하고 연결이 직결되거든요. 두 번째는 스쿨존이 30km인데 등하교만 써도 충분한데 이게 꽉 묶여 있어요. 이걸 우리가 수원시서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 상공에서는 이런 민원, 그다음에 가로등, 신호등, 통신주 이걸 하나로 하자는 그런 국토부에다 민원도 넣었습니다. 제 말은 이상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장 와닿는 게 규제 완화가 전제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규제 완화를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 완화를 외치고 규제를 줄여 나갔습니다. 1년에 100개씩 줄였는데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해서 1년에 300개씩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개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잘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형 분권 모델이 뭐냐?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안에 도대체 규제 완화를 하자 그래 놓고는 더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걸 정확하게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 이충환 회장님이 와 계신데요. 회장님 전국 뛰어다니면서 해법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정부와 지자체가 했으면 좋을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골시장 회장이기도 하고요. 경기도장 하면서 정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31개 시군 대표들과 이제 이사회를 하면서 우리 수원시 지역화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수원시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 또 부족해서 50억을 추가 예산 지원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20%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데 시군은 아예 예산을 안 세운 데도 있고 어떤 시군은 6% 어떤 시군은 명절 때도 10% 정도에서 묶이는 시군들이 있어서 역시 우리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정말 선제적으로 해서 31개 시군에 기감이 돼서 아주 우리 31개 시군 대표단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차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감사하다고. 네, 그래서 설 명절이 약간 좀 기대를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가맹점을 120에서 330억으로 10억에서 올리겠다라고 제안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셨죠. 지역화폐. 이것도 그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과 좀 협의 좀 해본 다음에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페이백 행사들 농축수산이라든지 아니면 수산대전 환급 행사를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시장상권진흥에서 얘기한 통군 세일을 경기도나 또 시장상권진흥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원시에서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 페이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하나 좀 발굴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 가는 날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 지역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에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굳이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전통시장 가는 날 더 확대해서 우리 시에 보면은 뭐 주민센터라든지 또 가까운 구청이라든지 이런 그 공무원들이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전통시장 골목 상권들을 좀 활용하고 특히 또 명절 때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 좀 더 사람들이 안 들어올 때 지정을 해서 가까운 시장을 많이 활용해 주는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사실은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인데 그걸 다시 부활하자는 거죠. 예전에 한 기업당 한 시장, 전통시장과 자매결연도 맺고 또 공무원들 가서 행사도 하고 그런 걸 다 몽졸히 부활하자. 그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쉬운 걸로 제안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충환 회장님도 계셨지만 우리 소상공인협회 송철호 회장님도 와 계시네요. 송철재 회장님 저기 있네요. 이쪽. 소상공인이 아까 포커스가 많이 나왔는데 한번 의견 주세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소상공인협회 회장 송철수입니다. 예. 먼저 이 토론회를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다들 이 경제가 어렵지만 사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골목상권, 저희 조금 전에도 골목형 상점가도 나오고 골목형 상점가 이전에 골목상권이 또 먼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골목상권은 참 제가 며칠 동안 시장 조사를 해봤지만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여러 정책, 뭐 지역 카페도 있고 여러 정책도 있지만 일단 실질적인 골목상권도 상인회장님들이나 또 우리 4개구 소상공인 구회장님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매칭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매칭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수원시도 그렇고 외부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 있는 사업 자금을 수원시로 끌어와서 정부 자금이라든가 도구 자금이라든가 또 아니면 외부에 있는 그 자금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강구를 해서 저희 소상공인들이 좀 이용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경기를 살리는데 특히 또 저희는 수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많이 어렵지만 수원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도 사실 그 전에도 항상 준비를 하고 많이 필요한 게 지역에 맞는 소상공인 앱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제가 단연간 소상공인 활동을 하면서도 소상공인 지역에 맞는 또 수원에 맞는 소상공인 앱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또 수원시에서도 같이 의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서 상당히 그 플랫폼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또 다행히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수원에 맞는 앱을 무료로 또 소상공인들이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갈 수 있는 앱을 제공하겠다는 또 회사를 만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다가 권성구에서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진행을 하면서 이 앱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들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또 우리 조상님들도 전 어려울 때는 항상 뭐 두레도 있었고 향약도 있었고 저희가 어려울 때보다 품화지수 하면서 그 어려운 경기를 극복하는데 이런 선조들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이제 우리 이충환 정국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다가 페이백 행사도 도에서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골목상권도 좀 페이백 행사도 좀 같이 해주시면서 저희 연합에서도 페이백 행사할 때 또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 소상공인들이 살기 위해 분위기가 너무 다운이 돼 있고 시민들이 너무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살리는 거는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 각 구에서도 다른데로다가 뭐 작은 이벤트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 또 아까 10+10 행사를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제안을 했는데 지금은 참여율이 저조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또 참여하는 데를 유도를 하고 또 참여를 유도하면서 또 사은품도 제공할 또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협조입니다. 그래서 각 저희 수원시에는 44개의 동이 있기 때문에 동 조직과 시민이 연계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소상공인을 같이 살 수 있는 품앗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시와 함께 갔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정부 자금이든 민간 자본이든 자금을 끌어왔으면 좋겠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사실 관에서는 정부 자금만 끌어올 생각을 했는데요. 민간 자본 끌어오는 게 겨우 그 세비 펀드 3천억, 세비 융자 3천억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외에도 좀 고민해봐라는 말씀이고, 아까 우리 나왔던 얘기 중에 선결제 운동, 그다음에 텐텐 지난번 제안을 해주셔서 시작하는데 아직 소비자가 인식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참여자들이 지금 400여 업체밖에 안 돼요. 더 크게 수원에서부터 시작합시다. 4만 업체가 동시에 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정해진 분들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말만 하셨어요. 이제는 자유롭게 좀 공격적인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혹시 자기가 이 말은 좀 해보고 싶다라고 아무나 좋습니다. 예, 마이크 좀 드리시죠.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방을 어떻게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팩스의 김종철입니다. 네. 저희는 그 11월부터 그 화성 동탄에서 이제 수원 광교로 그 사업장을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저희하고 상의도 없이 막 이전하네요. 예, 상의를 좀 상의를 했으면 엄청난 혜택을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지금까지 이제 그 발표를 보면 뭐 그러니까 민생 경제를 위해서 주로 이제 내수와 이제 관의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피부 기능 개선을 위한 화장품, 의약품, 이제 의료기기를 주로 중동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외국 투자 기업으로서
주로 CIS나 아니면 중동,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동유럽 이쪽에 이제 수출을 한 95%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서두에 이제 발표하신 분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제 민생 경제라는 것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는 자금이 이제 그 해외에서 많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글로벌 경제화되면서 그 내수 진작의 파이가 더 커져야 이제 근본적으로 민생 경제가 이제 활성화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수출 기업이 해외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해서 해외에 이제 그 자금을 많이 들여오고 그 자금에 이제 그 회사가 넉넉한 이제 자금을 갖고 있으면 이제 직원들한테 급여도 많이 주고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그 직원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에 나가서 이제 물건을 사고 또 그것이 이제 선순환이 돼야 이제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원시에서 혹시 그 해외 수출 지원 사업이나 마케팅 아니면 전시회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 같은 이제 그 주자들이 열심히 나가서 해외에 이제 물건을 많이 팔고 돈을 이제 많이 벌어 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님이 갖고 계신 뭐 올해 그 수출 지원 기업에 대한 뭐 지원책이나 아니면 뭐 방안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아까 경제국장님이 발표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두 가지 대책안을 마련했는데 거기서 빠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을 좀 우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세제 두 가지는 중앙정부의 개선을 올려야 돼가지고 그건 중앙정부의 제도 제안을 해보자라는 게 있고, 지난번 가장 기업들에게 효과적이었던 게 아리랑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을 하는 거였어요. 몇몇 기업들, 우수 기업들을. 그게 기업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대책에는 발표는 안 됐는데 중요하게 더 많은 기업들을 해외에 소개시켜주는 코너로 하고, 그거는 기업들은 그걸 갖고 또 자기 홍보 수단으로 가져가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또 중소기업 이렇게 막 짬뽕해서 다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TF팀을 분리해서 각각 회의를 해서 논의를 좀 더 신속하고 또 효율적으로 TF팀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우리 아랍에서 오셨나요? 이말. 예, 이만.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예. 투르키안. 아, 예. 우리가 예. to attend this meeting today. 예, Thank 감사합니다. you. 감사합니다. 어느 회사에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예. 저희 씨가 얄로바라는 투르키의 얄로바라는 시와 자매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Yes, right. I know that there is a sister city. You know? Right. 예. Yeah.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경기일보의 이호준 경제부장님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셨는데 마이크 한번 주시죠. 속 시원하게 한번 정리를 해줘봐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지금 그 경기일보에서 경제부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한국기자협회에서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호준 기자입니다. 그 경제 전문가가 아닌 뭐 저를 또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그 이유가 뭐 또 경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늘 해주시는 말씀 잘 경청하고 또 해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보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라고 불러주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셨으니까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최근에 참 경기가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체감적으로 저도 아기를 낳고 키우고 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설 명절 앞두고 선물을 사러 갔더니 백화점에 가니까 곶감이 18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죠? 곶감이 18만 원이면은 진짜 호랑이도 무서워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뭐 아주 제일 싼 굴비가 한 14마리에 8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전통시장으로 갔더니 뭐 사과 한 박스에 6만 5천 원 정도 하니까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제 소진공에서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 올 설 차림상이 4인 기준으로 전통시장이 28만 원 정도 들고 대형마트가 36만 원 정도 든다고 통계가 나와서 보도는 했지만 실질적인 가장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기사 같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저 역시
힘든 상황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수원시 정책은 직접적으로 시민들을 지원에 나서고 계셔가지고 그 기자를 떠나서 수원 시민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수원페이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뭐 기자 생활 계속 하고 수원 시민으로 계속 20년 넘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수원시정에 호응을 보내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시민들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네. 네. 이만큼 가늠을 못. 그 뭐라 그래야 돼? 그만큼 시민들이 지금 절실하고 또 그 네. 절실한 부분을 시장님께서 긁어주신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중앙 정부가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군을 비롯한 지방 정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뭐 최근에 뭐 개헌 논의도 막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뭐 국회에 넘기는 그런 권한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지방 분권이 좀 더 강화되는 지방 정부들이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는 지방 분권형 개헌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요즘 많이 들고 있고 다시 경제 얘기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러한 그 중앙 정부가 조금 기능을 멈춘 상태에서는 지방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민들을 챙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요즘 강하게 드는 하루하루고요. 수원시 정책 중에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그 공영 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시민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체감이 많이 되고 사실은 저희가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유가 대부분 지역 전통시장이나 조그마한 마트에 가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커피를 마시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스타필드나 롯데백화점 가려고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대진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의 매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공영 주차장 1시간 무료 정책을 이렇게 체감하면서 아 수원시가 나를 위해서 뭘 좀 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또 내가 좀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실질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하나 더 주세요. 드리자면 예. 우리가 대형마트 가면 주차장에 영수증을 띡 대면은 주차권 할인을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공영 주차장 1시간 무료를 해주시고 1시간 이후에는 또 따박따박 돈을 또 받아가시잖아요. 저희가 그 수원시 관내 소상공인들 영수증을 좀 거기다가 클릭을 하면 네. 시간별로 조금 주차비를 추가 할인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우리가 소상공인분들의 매출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 또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분들의 업체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조금 몇백 원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최근에 제가 그 경제부 기자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영업 러시입니다. 이제 68년생부터 74년생까지가 이제 우리가 2차 베이비부머라고 하고 한 950만 명 정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8% 정도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퇴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우리 앞에 계시는 이춘화 회장님께서 해주신 명언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5, 6년 전에 어떤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 자영업을 하기 위해 태어나진 않지만 죽기 전엔 자영업을 한 번씩은 거치고 대부분의 국민이 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네, 이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영업으로 다 러시가 이루어지면 지금도 포화 상태에서 피해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어려워질 확률이 매우 큽니다. 아까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통계를 발표하셔서 어저께 저희가 기사 보도를 했지만 1년 동안 버티는 소상공인이 10곳 중에 8곳밖에 안 되는 반대로 얘기하면 2곳 정도 1년도 못 버티는 거고 절반 정도가 3년을 못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가 이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의 그 자영업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에 도움해라. 취업 연계를 적극적으로 나서든지 아니면 당분간은 직접 고용을 좀 확대해서 충격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이춘화 회장님의 명언이 또 있으신데 명언 제조기십니다. 이춘화 회장님께서 그 청년 한 가지만 더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청년 상인이 망하면 우리 사회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용기를 주면 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 가정이 무너지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만큼 소상공인들 어머니 아버님이 실패를 하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수원시 같이 좀 직접적으로 시민들을 챙기는 행정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대형 백화점처럼 뭔가 매출 증명서가 있으면, 근데 그걸 요즘 기계가 돼서 기계를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한번 도시공사 고민을 좀 해봐요. 10분 무료를 1시간 무료로 한 것도 시민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보고 왜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고 텅텅 비게 만드냐고 항의가 여러 차례 왔어요. 그래서 앉아서 아니 300억, 200억을 들여서 만든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는 거는 이건 인류에 대한, 이거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이 죄다.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하고 도시공사하고 많이 토론했는데, 일단 1시간을 무료로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요금 체계를 확 좀 낮춰보고 체계를 5가지인가 6가지인가 있었는데 쉽게 3가지로 완전 다 뜯어 고쳐라. 그렇게 시작했는데 예전보다 수익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늘려서 공짜로 해주는데도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도 한번 해보고요.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전환도 그것도 한번 같이 논의해 봅시다. 자, 몇 분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상공인 협회 이길자 회장님, 일로 나오셔요. 안녕하세요. 장안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길자입니다. 다 어려운 거 알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어려운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은 소상공인들도 같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 제안을 제가 텐텐을 우리 시장님한테 제안을 한 사람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 어렵다는 건 다 아시는 일이지만 제가 KT 야구, 예. 월드컵에서 축구, 뭐 건성구에서 배구 대회를 할 때 네. 저희 소상공인들이 프리마켓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러 나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네네네. 소상공인들이 연합해서 들어오도록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네네네. 당장 만들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것도 제가 최근에 공원에서 마켓 하는 것을 금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다 풀어버려라. 근처에 골목 경제에서 가까운 공원에서 프리마켓 하는 건 일부 시민들만 하는 걸 허용돼 있지 상행이라는 걸 허용하지 않아서 그것도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경기장 주변에 아예 상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디어 좀 주세요. 예. 우리 마이크 좀 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수원 구색동에 위치한 델타플렉스에 입주한 이닉스 대표 문종배라고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수원에는 유일하게 산업단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해 있는 델타플렉스인데요. 거기에는 한 100개 기업 정도가 입주해 돼 있고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끝나는 말 중에 가장 저희가 싫어하는 말이 부도거든요. 근데 미국은 자주 일어나는데 한국은 자주 안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는 수원시에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에는 많은 관공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관공서에서는 여러 가지 소모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작년보다 그런 소모품들을 관내에서 많이 좀 더 구매할 수 있도록 뭐 장애인 뭐 그런 조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좀 촉진해 줬으면 하는 좀 바람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조례 중에 또 지역의 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기업들 참여를 하고 또는 그 관급자재 있지 않습니까? 네. 관급자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먼저 수원시청에서 발주하는 현장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발주하는 현장 또 민간에서 발주하는 현장에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좀 일부라도 구매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권장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원 산업단지 델타플렉스 부분에 지금보다 네. 좀 더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자활기업 장애인 단체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델타플렉스를 비롯한 관내 업체도 좀 의무화시키는 게 어떠냐 하는데 우리 조례를 검토해보고 할 수 있으면 의무화합시다. 권장 수준을 조금 넘는 상태로 가야지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잘 작동이 안 되니까. 자, 몇 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3분 마지막으로 하고 한 분씩 들어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표로 한 말씀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호매실력 중심상가 골목형 상점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정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고요. 현재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골목형 상점가 처음으로 지정을 받아서 만 1년도 안 된 시간에서 바쁘게 움직여 왔는데 제가 볼 때에는 현존에 있는 그 모든 정책들이 너무 많고 좋은 게 많아요. 또 새로 만드는 것도 우리 시장님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그걸 다 수용하는 데 있어서 좀 너무 버거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그 상점가 상인들을 대표해서 어떤 역할을 맡아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모든 내용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상인들한테 다 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대부분이 다 자영업을 하고 있고 저도 자영업을 하면서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전달하는데 홍보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원에서는 그 수원도시재단에 상권 활성화 팀 그 센터가 있어서 중간에 역할을 많이 해주시지만 작은 인원으로 이 수원 전체를 커버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역량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나 대안으로 제가 제안을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네에서도 주민자치위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우리들한테 가장 일선의 소비자들은 동네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그 행정복지센터, 옛날 동사무소 이런 데 있어서도 그 있는 인력을 좀 활용을 해서 상권 활성화할 수 있는 좀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들 이렇게 갓 출생한 좀 역할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는 좀 정기적으로 매월 역량 강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미팅 그런 정기적인 그 모임 자체를 좀 꾸준히 만들어 주시면서 또 주민자치를 잘 활용해서 예. 우리가 소비자한테 좀 홍보가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지역 경제과장님, 원과장님 들으셨죠? 우리가 마을 만들기 할 때 마을 관리사 이런 걸 뽑아서 우리가 저 마을 만들기 도와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각 골목 경제 또 전통시장 이런데 들어가서 교육시키시는 분들을 인력 창출을 해서 교육시키고 또 다시 그분들이 가서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주민자치회는 물론이고.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여기 아까 계셨죠? 예. 예, 안녕하세요. 저도 역시 델타플렉스에 입주되어 있는 주식회사 나우스의 대표 김홍찬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수원에서 태어나셨다가 다시 서울로 갔다가 기업 때문에 수원으로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독일 뮌헨에서 한 10여 년 살다가 왔습니다. 와, 독일 뮌헨이라는 도시가 인구 135만, 아마 수원보다 조금 한 1-20% 클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그 정책들을 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시장님께도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는 소상공인들의 정책들이 오늘 한 80%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었을 때 좀 서운하죠. 그런 개념보다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저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한 명의 인건비 100을 쓰기 위해서 30의 세금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 대비도 세금을 15에서 20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좋은 어떤 사업 모델들이 만들어져서 그러한 사업 모델들이 수원시를 대표하게 됐었을 때 더욱 수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창업은 성남 분당에서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수원으로 작년에 우리 여기 입주 사업에서 들어온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오면서 같이 회사 한 분도 끌고 들어왔고 또 저희 델타플렉스 안에 좋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끼리 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은 결국에는 그게 수원의 스타 기업이 되는 거고 수원의 정체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소상공인들 활성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발표 조금은 소홀하긴 했었습니다만
기업들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업하고 협조하고 좀 좋은 어떤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어 주시는 것들 좀 제안드리고자 마이크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정책들은 오늘 다 누락하고 새로운 정책들만 얘기해서 그런데요. 좀 보시면 의욕적으로 하는 정책들, 기업들을 위한 정책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그것도 모자라면 더 할게요. 그런데 자, 정부나 지자체가 해주길 바라면 안 돼요. 지금 좋은 경험들 많이 하고 오셨잖아요. 거꾸로 제안해 주세요. 이런 걸 해봐라. 그럼 내가 동참할게. 그렇게 해서 이게 정책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앉아서 이렇게 손벌 나는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해줘. 이 시대는 지나갔어요. 요구하셔야 됩니다. 요구를 해서 안 되면 시위하셔야 되고요. 예. 아까 우리 여기 또 한 분 계셨는데 말씀 주세요. 네. 되고 네.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송죽동 상가번영회에서 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는 만석 상인회에서 또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골목 상점가인데요. 오늘 여기 하는 행사에 저희가 초대가 돼서 와서 느낀 건 위기는 결국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생 경제는 결국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좀 힘들다라는 관점은 상인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느끼는 관점인 것 같고요. 이것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위에서도 해주시지만 아래에서도 함께 해줘야만 그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마이크를 잡았냐면요. 저희가 상점가를 지난해 골목형 상점가를 하면 혜택을 받겠다라는 소식을 네. 통해 저희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10개월이 걸렸습니다. 5월에 총회를 해서 10개월이 걸렸는데요. 그 걸리는 동안 많은 상인분들을 만났고 많은 애로사항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접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결국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송죽동 상가번영회에서도 그렇고 송죽동 만석상인회, 솔대상인회에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시작하는 행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 금요일에 있는 행사는 뭐냐면요. 어떻게 우리가 성과를 이뤘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가지에 대한 방향. 왜냐하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받고 나면 무언가 짠하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마음을 모으는 일이 정말 중요하겠다. 정말 힘든 상인들에게 한 명 한 명 다가가서 저희가 초대장을 드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저희도 열심히 뛰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 안에는 도와주시는 경제적인 것도 있고 지원금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제일 첫 번째는 마음, 결국은 정신 건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들에게 저희가 상인 대학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른 부분은 아니고 어떠한 수익, 왜냐하면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인 대학을 개최할 때 심리적인 부분과 마음적인 부분, 그다음에 결과를 이뤄내는 그 저희 송죽동 만석상인회, 솔대상인회가 있을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쩌면 작은 변화가 큰 변화에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김승일 센터장님, 예, 지금 잘 들으셨죠? 교육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하는 거를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우리 전통시장 22개가 그래도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 조직체들이에요. 똘똘 뭉쳐서 전국에서 유례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잘하는 조직체입니다. 우리 골목 상점가도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야기를 들으면 저녁 12시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나요? 벌써 예정된 시간을 훌쩍 지났어요. 아까 말씀을 주셨다지만 사실 대한민국 지난 광복 80주년, 올해가 80주년인데요. 세계적인 글로벌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광복 80년, 5천년 역사에서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또 변곡점이 있어야 또 이루어집니다. 지금 혼란한 위기,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것 같지만 이 변곡점을 잘 극복하면 또 똘똘 뭉치면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 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렇죠? 오늘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모임을 필요하다면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늘 그렇게 저희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자주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차후에 여러 토론회들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